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2027년 광주 북구 임동 옛 방직터의 문을 열게 될 더현대 광주의 외관이 공개됐습니다. 전통 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래 기술과 친환경까지 갖췄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려한 곡선미와 깊은 음영을 자랑하는 지붕, 그 위로 놓인 태양광 패널, 건물 전체를 나선형으로 휘감고 있는 통유리 덕에 광주천을 향해 뻥 뚫린 시야와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한 환기 시스템까지 갖춘 미래형 친환경 IT 건물. 광주 북구 임동 옛 방직터에 들어설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헤르초크 앤 디메롱이 설계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다층적으로 구성을 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더 크게 지어질 더현대 광주는 미학적으로는 광주의 전통미를, 기능적으로는 미래 기술과 복합 휴식 공간을 표방합니다. 소비 위주의 기존 백화점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시간을 향유하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목적 홀과 전망대 등 휴식 공간에도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맛집을 한데 모은 테이스티 호남,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마켓 공간도 고루 담았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기존의 어떤 그 한국의 백화점의 유형을 벗어나는 상업성 유형을 벗어나는 시민들의 사계절에서 휴식하고 즐기고 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떠 2027년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현대백화점, 광주시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가동됩니다.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협의체 구성되고 운영되는데 현대백화점에서도 적극 함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업자도 지역 소상공인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을 과거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었는데 오늘에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김상기 할아버지는 지난 1945년 일본 효교현에 있는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됐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했던 김 씨는 광복 후 겨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먹는 밥은 차마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밥을 먹고 살았다. 짐승도 개도 먹을 수 없는 밥들을 먹고 살았다. 그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김 씨는 지난 2015년 88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죽어서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통해 가와사키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일본 가와사키 측이 유족 1명에게 1,5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노동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강요에 의해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가와사키 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가와사키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판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집단소송 15건 가운데 가와사키 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처럼 1심 결과가 나온 소송은 고작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5건은 변론이 진행 중이고 6건은 소장이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송달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불편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은 옛말이 된 요즘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지만 사고를 목격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인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마련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아빠, 무슨 꽃 사갖고 올 거야? 제일 좋아하는 꽃 사가지고 가야지. 그리고 제일 예쁘게 멋지게 하고 가야지. 이랬던 아빠여서. 오모 씨는 지난 1월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인 곽한길 씨는 딸의 졸업식을 가기 위한 퇴근길에서 사고 차량을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에 담긴 곽 씨의 모습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진 트레일러. 다른 차들은 비켜가지만 곽 씨는 홀로 고립된 운전자를 돕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현장을 덮친 화물차로 곽 씨와 운전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상 누구를 원래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마도 시간을 거슬러서 그 자리에 또 데려다 놨어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 곽한길 씨를 비롯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도운 시민들에게 GS 칼텍스 재단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심대원 씨는 지난 3월 바다에 빠진 여성을 몸을 던져 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진우 씨는 암초에 좌초한 낚시어선에 탄 승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상을 받았지만 더 좋은 삶을 살고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GS 칼텍스 재단이 지난 2020년부터 제정한 참 사람상. 현재까지 9명의 이웃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우리 재단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 칼텍스 재단은 선한 영향력을 널리 확산되도록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사회 영웅들과 지역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의 훈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이렇다 할 책상도 없이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른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가득 실린 트럭이 파출소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은 경찰관들. 인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을 기부받아 사용한 흔적을 지워내고 꼼꼼히 닦아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속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뭔가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가 손녀들과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비좁은 방에 책상을 둘 공간도 살 돈도 없다 보니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베란다 문에 기댄 채 공부해왔던 자매는 신이 났습니다. 1년 전 이혼한 딸의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부족한 생활비지만 자라나는 손녀들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 속상했던 할머니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이렇게 덜한 부분 집에 와서 사는 데 없어서 지기들끼리 그냥 해요. 근데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하고 있죠. 요즘 애기들 하고 못 따라가겠대요. 같은 이유로 6년 전부터 딸의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웃 김할머니 집에도 책상 2개가 배달됐습니다.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이 지역 14가구, 20명의 어린이가 책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5가구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 다른 부모는 손자가 놀러 가는데 우리 손주들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아프죠, 손주들.
목포시의 동별 평균 수급자 수 500여 명의 3배가 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신고 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경찰관들. 주민과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어른들 덕분에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서랍에도 책 많이 채워놓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에 책 넣어야지.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율은 급증해 부실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건설업을 폐업한 곳은 330곳. 1년 전 264곳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30여 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불황은 지속되는데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34.5%와 42%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물량은 그렇다 쳐도 민수공사 발주도 경기 침체 및 물가, 농무 인상으로 발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건설업 상호지출 및 업종 통합으로 전업 경쟁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22%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포인트와 4.5%포인트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지는 상황.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서 연쇄부도 우려 등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섬진강에서는 지금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잡히는 제첩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2020년 홍수 때 제첩 서식지가 파괴된 이후 올해도 채취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옆에 띄워놓고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개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트러업입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대야는 싱싱한 제첩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맛이 좋아요. 뽀얗고 향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된 탓입니다. 홍수 이듬해 152톤까지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첩 서식지가 복원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 큰 홍수가 나거나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영향이고 지금 자원이 한 20-30%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국 제첩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간 병어의 한 상자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오늘 지도 송도 위판장에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가 평균 가격 92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고 가격은 1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마리 한 상자는 평균 80만 원, 크기가 비교적 작은 40마리 한 상자는 5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건 올해 병어 생산량이 1,300여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의 노동조합 설립 논란은 지역사회가 약속한 사회적 임금 보장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적 임금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다시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5.18 희생자들이 안장됐던 망월동 묘역을 5월 기억의 순례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